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 힘든 시장 상황에서 IPO 기업 공개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마켓컬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상장했던 소카는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했음에도 한 달여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가 34,000원에서 45,000원이었는데 하단 미만인 28,000원에 결정이 되었고 현재 주가는 15,500원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값이 1조 원이라고 하던 소카의 기업 가치는 두 달 만에 시총 5천억 원이 됐습니다. 소카와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인 마켓컬리가 예비 심사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8월 22일 예비 상장을 통과했고요. 이제는 6개월 이내 상장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켓컬리가 안고 있는 적자 기업 타이틀과 고평가 논란과 최근에 불거지는 안 좋은 소식들, 실제 내부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상장하기까지가 모든 단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은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김스라 마켓컬리 대표님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포기하거나 밀어붙이거나. 최근에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회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반면 마켓컬리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는 마켓컬리의 몸부림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알던 몸부림과는 차원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몸부림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마켓컬리의 현재 전략은 묻지마 몸집 불리기, 정말 다양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해외여행 상품 영역 확장. 마켓컬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비식품 구매 고객 수요를 충성 고객 로그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회원을 상대로 돈 되는 거는 다 팔겠다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의 여행 수요가 몰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여행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리빙 빅세일 위크 진행. 마켓컬리에서 가구도 팔아요. 가을 이사 시즌이 다가오는 것을 간파했고 리빙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뷰티컬리 흥할까? 네, 마켓컬리가 화장품에도 진출했습니다. 올리브영 무신사, 지그재그 화해, 에이블리 등이 판매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판에 뛰어들었다. 신선식품을 찾는 3040 여성으로 뷰티 제품 수요층과도 맞물린다. 신선식품을 판매하며 인정받은 상품 기획력도 뷰티컬리의 강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반려동물 상품, 네, 반려동물 용품도 있습니다. 마켓컬리에서는 반려동물 상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오프라인 스토어도 오픈했고 소프트웨어 사업과 통신 사업도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도전은 바로 포켓몬 빵을 능가하는 포켓몬 김. 뭐 포켓몬 빵을 능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켓몬 빵의 대적 상대 포켓몬 김. 편의점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포켓몬 김까지 다양한 사업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침투를 하고 있는 마켓컬리의 몸부림이 눈에 띄고요.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회사 마켓컬리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된 듯하죠. 이 모든 신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든지 살 수 있는 쿠팡이나 쓱닷컴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혹은 그 이상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몸집을 키워야 되는 전략도 한 부분이겠지만 제가 김스라 대표님이었다면 왠지 새벽 배송 시장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 배송 시장 영역에 자꾸 다른 회사들이 침범을 하는 그런 상황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만 침범하냐, 우리도 너희 침범할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뇌피셜이고요. 꼭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리는 추가적으로 또 녹록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IPO 예정 기업들 중에서 K뱅크나 오아시스 마켓은 흑자 기업이었죠. 반면 소카나 마켓컬리는 적자인 상태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유니콘 특례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켓컬리 적자폭은 같은 적자 회사인 소카랑 비교해도 어나더 레벨입니다. 2019년 영업손실 986억 원, 2020년 영업손실 1162억 원, 2021년 영업손실 2177억 원으로 적자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2022년에는 판 버린 사업들 때문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뭐 소카는 적자 기업이라고 하지만 209억 원.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소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소카도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영업이익이 없는 유니콘 상장 특례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매출로 측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뭐 다른 걸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규모로 측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영업이익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수익률은 신경을 안 쓰고 매출의 사이즈만 계속 늘리는 몸집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런 식으로 확장시키면은 적자는 더 커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냐? 왜 몸값을 저렇게 급하게 높이고 무작정 높이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가?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핵심인데 바로 김슬아 대표님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다. 5.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공이 너무 많은 데서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마켓컬리는 파이내이셜 인베스터들 FI라고 하죠. 그들은 마켓컬리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기관이죠. 즉 마켓컬리에 투자를 한 기관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것이 지금 회사의 제1의 목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몸값이 최소 4조 원 이상이 되어야 그 FI들이 손실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특히 뒤늦게 합류한 FI 앵커 에쿼티의 경우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소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마켓컬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장을 해서 4조 원 이상의 몸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마켓컬리의 비전이 밝다면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은 마켓컬리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 새벽 배송을 마켓컬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의 포문을 열었고 시조세인 역사적인 회사는 맞습니다. 초기 때는 오아시스 마켓이랑 둘이서만 경쟁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쿠팡을 포함한 쓱닷컴 등 모든 이커머스 회사들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마트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물류, 뭐 보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뒤처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퀄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마켓컬리의 매출이 1.5조인데 비해서 경쟁사인 쿠팡의 매출 규모는 24조입니다. 쿠팡은 이미 미국에서 상장도 했고 소프트뱅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투자 받은 총알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 마켓컬리가 프리 IPO 할 때까지만 해도 몸값이 4조 원이라고 측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4조 원 인정을 받았는데 올 8월에 2조 원에 달하던 그 마켓컬리 시총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켓컬리의 오늘의 주가는 4만 원이고 시총은, 즉 몸값은 1조 5천억 원입니다. 여러모로 마켓컬리의 상황이 쉽지가 않다.